황은옥은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운 얼굴에 은은한 기품이 서려 있었어요. 도시의 빌딩 숲을 누비며 치열하게 제약회사 영업 현장에서 쌓아온 지난 세월은 그녀의 눈빛에 단단함과 노련함을 새겨 넣었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막막함과 깊은 고단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안개가 거치지 않는 것처럼요. 딱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퇴직 후 한가로운 귀농 생활의 꿈을 안고 이곳 경북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미래는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더랬죠. 도심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넓은 마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집 앞에 펼쳐진 작은 저수지에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우는 삶. 상상만 해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연이율 2%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귀농 지원 정책 대출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동화줄처럼 보였었거든요. 은옥은 망설임 없이 그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썼고 마을 외곽에 위치한 2,000평의 전답 위에 최신식 딸기 하우스 2동을 짓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남편은 은옥의 결정에 든든한 지지를 보냈었고요. 그들 부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푼 기대를 품고 붉은 흙 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농사의 첫 해, 냉혹한 현실은 귀농의 꿈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종값, 비료값, 농약값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었고요. 예상치 못한 추가, 시설 보수 비용까지 발생하며 은옥의 통장을 끝없이 핥히고 지나갔어요. 특히 일손이 부족해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더군요. 땀 흘려 가꾼 딸기가 붉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의 수확의 기쁨보다는 지출의 쓴맛이 훨씬 더 컸었죠. 그래도 은옥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이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뙤약볕 아래 붉은 흙에 땀을 쏟았습니다. 남편 역시 옆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었거든요.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쳤던 은옥에게 여기 내려와서 당신 얼굴이 훨씬 환해졌어. 잘 온 거야, 우리. 라며 힘을 북돋아 주곤 했죠. 하지만 행복은 정말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짧았어요. 귀농 후 4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때 은옥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울고 웃었던 삶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거웠었고요. 눈앞에 막막하게 펼쳐진 2,000평의 딸기. 하우스와 앞으로 혼자 짊어져야 할 빚은 은옥의 숨통을 더욱 세게 조여왔습니다. 농사일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여자 혼자서 이 넓은 딸기 농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죠. 더군다나 귀농 지원 대출은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6년 차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년 수천만 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은옥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빚 독촉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은옥은 땅과 하우스 시설을 팔아 대출을 갚고 이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매입가의 반값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도시 생활에서 이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시골 생활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었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은옥은 밤마다 홀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하소연도 해보고 원망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그러나 황은옥은 제약회사 영업팀장 출신이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비위와 변덕을 맞춰가며
목표 달성을 위해 악착같이 버텨왔던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죠.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내가 누군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남편이 귀농 후 가장 애지중지하며 가꿔왔던 농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의 땀과 꿈이 깃든 이 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도 하다 보면 남들처럼 하겠지 뭐. 이까짓 게 뭐라고. 도시에서 쌓아온 자존심과 오기가 발동했었고요. 다행히 마을 장목반 사람들이 은옥의 딱한 사정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농사일은 품앗이가 중요했고 특히 초보 농사꾼에게 마을 사람들의 정보와 기술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장목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은옥은 혼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농사의 농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은옥에게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건강한 모종을 고르는 것부터 흙을 다지고 심는 방법, 물 주는 주기와 양 조절, 그리고 가장 어려운 병충해 방제까지 모든 것이 산 넘어 산이었었죠. 딸기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벌레가 보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요. 예상치 못한 냉해나 습해로 모종이 죽어나갈 때는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었었습니다. 그때마다 은옥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마을에서 딸기 농사로는 손꼽히는 명인이었죠. 올해 70살의 김씨 아저씨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덕분인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3,000평 규모의 딸기 농사로 연 매출 7억 원, 순수익만 4억 원에 달한다는 그의 성공 신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었죠. 사실 은옥의 남편도 귀농 초기에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 농사를 배우고 스승이라 부를 정도로 많이 의지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옥은 남편 대신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아저씨, 이 모종은 잎이 왜 이렇게 힘이 없죠? 병든 건가요? 아저씨, 물은 얼마나 줘야 해요?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흙이 질척해요. 아저씨, 딸기 색깔이 영 안 좋고 크기도 작은데 혹시 특정 영양분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농약을 쳐야 할까요? 김씨 아저씨는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은옥의 하우스로 찾아와 주셨어요. 넓은 하우스를 함께 걸으며 손수 흙을 만져보고 딸기잎 구석구석을 살피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었죠. 때로는 삽을 들고 직접 흙을 뒤엎거나 물조리개로 물을 주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은옥이 도시에서 들었던 이론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지혜였습니다. 은옥은 김씨 아저씨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수첩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중요한 강의를 필기하듯 그의 조언 하나하나가 그녀의 농사 생존법이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마냥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농사가 김씨 아저씨의 인내심, 강한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점차 흙의 상태만 봐도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잎의 색깔 변화만 봐도 병충해의 징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었죠.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면서 희미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딸기 꽃이 하얀 눈처럼 만개하여 하우스 안을 환하게 비추던 때였었죠. 은옥은 김씨 아저씨와 함께 딸기 줄기에서 불필요하게 뻗어나오는 격가지인 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닐 지붕을 투과하여 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고 잘 익어가고 있는 딸기들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적막했던 하우스 안에는 그들의 숨소리와 함께 가위질 소리만 간간히 울려 퍼졌었죠. 아저씨, 정말 아저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벌써 다 때려치우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렸었죠. 은옥이 작업 도중 잠시 허리를 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생과 그에 대한 감사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순을 자르던 손을 멈추고 빙긋 웃으며 은옥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었죠. 뭘 은옥 씨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나도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거지. 처음에 이 마을에 왔을 땐 도시, 아줌마라 농사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들 걱정했어. 특히 남편 잃고 혼자 남았을 때는 더 그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농사꾼 다 됐어요. 그의 칭찬에 은옥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붉어진 얼굴을 들고 김씨 아저씨의 눈을 마주한 그 순간 은옥은 그의 눈빛에서 단순히 제자를 향한 격려나 남편 잃은 여인에 대한 동정, 연민이 아닌 그보다 훨씬 깊고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지켜주고 싶고 이해하는 듯한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 시선은 은옥의 마음 깊은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은옥에게 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마음의 위로와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은옥에게 시골 생활, 특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물리적인 고됨뿐만 아니라 극심한 외로움을 동반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는 사라졌었고요. 주변에는 온통 낯선 사람들 뿐이었었죠. 홀로 넓은 집에서 밤을 지새울 때, 하우스에서 혼자 땀 흘릴 때, 아플 때, 기쁠 때, 남편의 부재는 매 순간 은옥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씨 아저씨는 묵묵히 은옥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농사에 대한 고민이든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든 그는 잔잔한 호수처럼 은옥의 감정을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어설픈 농담으로 은옥을 피식 웃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은옥은 김씨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목반의 경험 많은 아저씨, 남편의 지인으로만 생각했던 김씨 아저씨가 어느새 은옥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루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었죠. 하우스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 요란했습니다. 은옥은 하우스 안에서 혹시 배수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점적 호스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홀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스 안은 어둠침침했고 빗소리는 고독감을 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우스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 보니 강풍에 비닐이 크게 찢어져 빗물이 폭포수처럼 하우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었죠. 급하게 물을 퍼내고 찢어진 비닐을 임시로 막아보려 했지만 거센 바람과 비에 은옥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때 김씨 아저씨가 작업복 차림으로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었죠. 은옥 씨, 괜찮아요? 비닐 찢어졌다는 소리 듣고 얼른 왔어요. 혼자서는 힘들지. 김씨 아저씨는 은옥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찢어진 비닐 틈으로 몸을 밀어넣고는 임시 방편으로 보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능숙한 솜씨로 테이프를 붙이고 끈으로 비닐을 단단히 고정했었죠. 은옥은 비 오는 날 어둠 속에서 혼자였다며 막막함에 주저앉아 울었을 상황에 김씨 아저씨가 나타나 든든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었죠.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은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김씨 아저씨는 젖은 손으로 이마의 땀과 빗물을 함께 닦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시골 인심이지. 자, 이 정도면 일단 큰 비는 막을 수 있을 거요. 날 개면 제대로 보수해야지. 김씨 아저씨는 호랍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쭉 혼자 지내고 있었죠. 은옥은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 일상까지는 미처 상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는 항상 깔끔한 작업복에 정정한 모습이었기에 혼자 살아도 잘 지내겠거니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하루는 농사에 대해 급하게 물어볼 것이 있어 저녁 무렵 김씨 아저씨 집에 찾아갔어요.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의 장독대와 잘 가꿔진 텃밭이 눈에 들어왔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안방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은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상추잎과 열무김치를 대충 쑤셔 넣은 양푼이에 밥을 비벼 TV 드라마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었죠. 밥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상에는 김치 몇 가지와 비빔밥 양푼이가 전부였습니다. 돈을 그리 많이 벌어도 혼자 사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은옥은 생각했어요. 70이 다 된 나이에 저리 처량하고 쓸쓸해 보일 수 있나 싶은데 왠지 모를 모성애 같은 감정이 울컥 치밀었었죠. 그동안 자신이 김씨 아저씨에게 받아먹은 도움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농사일에 문외한이었던 자신을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항상 웃으며 가르쳐주고 도와주던 아저씨. 은옥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분이 저렇게 청승맞게 제대로 차려진 밥상도 아닌 곳에서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는 모습에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게 뭐예요? 뭐라도 좀 제대로 챙겨서 드셔야죠. 이렇게 대충 드시면 어떡해요? 은옥의 목소리에 김씨 아저씨는 비빔밥을 비비던 젓가락을 멈추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은옥 씨. 이 시간에 남의 집에는 어쩐 일이야? 전화를 하고 오지. 아니, 아저씨가 전화를 몇 번을 걸어도 안 받으니깐 걱정돼서 왔죠. 혹시 우리 신랑처럼 갑자기 쓰러지신 건 아닌가 싶어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하하, 그랬어? 걱정했나 보네. 화장실에서 유튜브 본다고 들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두고 왔나 보네. 괜찮아. 난 아주 건강해요. 건강하시더라도 그렇게 드시면 안 되죠. 걱정되죠. 당연히 아저씨 없으면 저 농사 어떻게 지어요? 혹시라도 아저씨 일찍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 저 빚다 갚을 때까지 도와주셔야 해요. 은옥은 반쯤은 농담, 반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그런 은옥의 모습이 귀여운 듯 푸근하게 웃었죠. 그래. 내가 은옥 씨 빚 다 갚고 은옥 씨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갈 테니 걱정 말게. 김씨 아저씨의 말에 은옥은 피식 웃음을 흘리면서도 어느새 그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 주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냉장고를 뒤져 된장과 마침 김씨 아저씨 텃밭에서 딴 애호박, 양파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였었고요. 오이를 썰어 새콤달콤하게 무쳤고 냉동실에 있던 부추를 꺼내 부침가루에 적당히 버무려 노릇노릇하게 부추전도 만들었었죠. 순식간에 정성껏 차려진 따뜻한 밥상에 반찬 몇 가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차려내자 김씨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안 그래도 돼. 남자 혼자 사는데 끼니야 뭐 대충 때우고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손을 빌릴 것까지야.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잘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저도 당당하게 부려먹죠. 얼른 식기 전에 드세요. 은옥은 숟가락을 김씨 아저씨 앞에 놓아주며 말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역시 여자가 끓여준 찌개가 최고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맛있는 된장찌개는 오랜만이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옥은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은옥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김씨 아저씨가 극구 말렸죠. 됐어, 은옥씨. 내가 할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너무 오래 머물러서 좋을 게 하나 없어. 밥도 먹었으니 대충 하고 빨리 가. 김씨 아저씨의 다급한 말에 은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요? 동네 사람들 눈치라도 보이나요?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날까 봐서요? 그래, 우리 동네가 좀 유별나잖아. 아녀자가 밤늦게 남의 집, 그것도 호랍이 집에 들락거리는 거 보고 괜한 소리 할까 봐 그러지. 은옥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죠. 참나, 전 아저씨를 남자로 생각 안 하는데요. 그냥 저 가르쳐주는 선생님, 아니 은인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깐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제가 뭐 아저씨한테 흑심이 있어서 왔겠어요? 걱정돼서 온 거지. 은옥의 솔직하고도 조금은 도발적인 말에 김씨 아저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 홍조가 살짝 스치는 것을 은옥은 놓치지 않았었죠. 뭐라고? 내가 남자가 아니면 뭐야?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저씨 이제 70 다 돼서 늙으셨잖아요.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테고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 하실 나이 아닌가요? 저랑 정분이 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은옥은 일부러 약을 올리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씨 아저씨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가 괜한 오해를 살까봐 걱정하는 것이 귀엽고 또 그의 외로움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했던 것이었죠. 김씨 아저씨는 은옥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발끈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나 아직도 생생해.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고 기운 넘쳐. 얼마 전까지 여자친구도 있었다고요. 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것만 믿습니다요. 아니, 이걸 뭐 내가 직접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야. 김씨 아저씨는 애꿎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볼멘 소리를 했었죠. 은옥은 그런 김씨 아저씨의 모습이 귀엽고 나이 70에도 저런 순진한 구석이 있나 싶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진짜 아저씨가 아직 젊은 남자 못지않게 생생하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죠. 됐나요? 은옥은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설거지할 그릇들을 싱크대에 옮겨놓자 김씨 아저씨가 뒤따라 일어섰었고요. 정말이지. 진짜 그렇게 해줄 거요? 김씨 아저씨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은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물론이죠. 아저씨나 저나 혼자고 아저씨는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시니 만약 아저씨 소원이 저랑 만나는 거라면 뭐 못 들어줄 것도 없죠. 대신 정말 증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대담한 대답에 김씨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은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어진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은옥은 분명히 보았었죠. 잠시 후 김씨 아저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 소년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하하하, 그래 알겠어. 증명하고 말고.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김씨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었죠. 은옥은 그의 웃음소리에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김씨 아저씨의 집을 나섰어요. 쏟아지는 비는 어느새 그치고 맑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옥은 김씨 아저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보았던 쓸쓸한 비빔밥 양푼이와 자신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그리고 쑥스러워하면서도 맛있게 먹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왠지 모를 뭉클함과 함께 그의 외로움이 자신의 외로움과 겹쳐 보였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뭐 어때? 아저씨가 좋아하시잖아.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옥은 김씨 아저씨에게 이전과는 다른 미묘하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존경과 고마움, 그리고 연민이었었죠. 하지만 그의 듬직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 투박하지만 따뜻한 배려, 그리고 그날 밤 보았던 그의 인간적인 쓸쓸함과 자신에게 보였던 순수한 기대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은옥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흔들었죠. 물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씨 아저씨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도 들었었죠. 58세의 과부가 70 다 된 호라비에게 마음이 동한다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마을 사람들의 눈총과 수근거림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듯 했었고요. 은옥은 애써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저 아저씨는 자신에게 농사를 가르쳐주는 은인이자 혼자 힘든 시골 생활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일 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딸기는 은옥의 마음처럼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하우스 안은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탐스러운 붉은색 딸기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 눈을 즐겁게 했어요. 은옥은 김씨 아저씨와 함께 수확 작업을 시작했었죠. 새벽 일찍부터 하우스에 나와 딸기를 따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땀방울을 흘렸지만 붉은 딸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한가득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보상 같았죠.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채우고 잠시 허리를 펴던 은옥이 옆에서 능숙하게 딸기를 따고 있는 김씨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지도 않고 딸기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고 있었죠. 아저씨, 딸기가 정말 예쁘게 잘 익었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은옥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응, 은옥 씨가 밤낮 없이 애쓴 보람이 있는 거지. 새벽부터 밤까지 하우스 불 켜놓고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딸기도 은옥 씨 마음을 아나 보네. 아주 색깔도 곱고 당도도 높을 것 같아요. 김씨 아저씨는 은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의 말에 은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과 목소리가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었죠. 둘 사이에는 일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정적 속에서 달콤한 딸기 향만 가득했었죠. 수확을 마치고 딸기를 포장하던 중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박스에 딸기를 가지런히 담고 있었고 은옥은 옆에서 무게를 재고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은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김씨 아저씨의 집에서 나눴던 대화가 계속 떠올랐죠. 진짜 증명을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남자 구실만 할 수 있다면 애인이라고 해줄 거요? 못할 것도 없죠.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가 자꾸만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마음도 김씨 아저씨의 마음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은옥은 문득 용기를 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저씨, 혹시 아저씨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죠. 혹시라도 자신의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포장하던 딸기를 잠시 멈추고 은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장난기 없이 진지했습니다. 은옥은 그의 진지한 시선에 오히려 더 긴장했었죠. 은옥 씨 처음엔 그저 이장님 통해서 남편 친구의 아내로만 소개받고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농사 짓느라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은옥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런데 농사를 함께하고 은옥 씨를 가까이서 보면서 내 마음이 달라졌소. 그는 은옥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옥 씨는 강한 사람이야. 그 힘든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지. 그런데 또 한편으론 여리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자꾸 신경이 쓰였었죠. 김씨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매력적이야.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 나한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솔직하고도 서툰 고백에 은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끝까지 붉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김씨 아저씨에게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그의 입에서 매력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아저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아저씨 덕분에 농사도 배우고 혼자 힘들어할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비 오는 날 달려와 주시고 그날 아저씨 집에서 아저씨 모습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짠하기도 했었고요. 은옥 역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용기가 생겼죠. 그런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제 나이에 아저씨랑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만약 잘못되면 아저씨랑 얼굴도 못 볼 텐데. 마을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까 싶고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은옥의 솔직한 고백에 김씨 아저씨는 은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흙을 만져 투박했지만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은옥은 그의 손길에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은옥 씨,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야. 젊었을 때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래. 우리는 모두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들이고요.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소? 김씨 아저씨의 말에 은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고 흔들림 없는 진심을 담고 있었죠. 그의 눈을 통해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싶어 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혼자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어요. 은옥은 김씨 아저씨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힘을 주자 김씨 아저씨도 은옥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붉은 딸기 향 가득한 하우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죠. 남편에 대한 미안함, 세상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손이 맞닿은 따뜻함과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옥과 김씨 아저씨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함께 농사를 짓고 김씨 아저씨는 은옥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은옥은 김씨 아저씨를 부를 때 아저씨,
대신 사장님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김씨 아저씨는 귀까지 빨개지며 좋아했었죠. 은옥은 김씨 아저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은옥이 차려주는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늘 2그릇씩 비웠고요. 은옥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는 더 이상 쓸쓸한 비빔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호라비가 아니었죠. 그의 집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을의 소문은 은옥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호라비 김씨 아저씨와 과부 황은옥이 자주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었죠. 아이고, 은옥 씨 참 딱하지. 남편 죽고 혼자 고생하는데 김 사장이 좀 도와주는 갑네. 하다가도 둘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거나 밤늦게 은옥이 김씨 아저씨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었죠. 저거 봐라, 저거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죽은 남편 지인과 그러는 게 말이 되나. 하기야 혼자 살면 외롭긴 하겠지. 부정적인 시선과 험담들이 은옥의 귓가에 그리고 김씨 아저씨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은옥은 처음에는 이런 시선들이 불편하고 상처받았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더해져 자꾸만 움츠러들었었죠.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애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척했죠. 아니, 신경 쓰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들의 시선보다 자신들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하게 은옥의 하우스를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은옥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었죠. 은옥 씨, 오늘 장에 같이 갈라요? 상토 좋은 거 나왔다는데. 김 사장님, 오늘 점심은 우리 집에서 같이 드시죠. 제가 비빔국수 해놨어요. 때로는 은옥이 먼저 김씨 아저씨에게 제안하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망설였지만 김씨 아저씨의 변함없는 태도와 든든함 덕분에 은옥도 점차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죽은 남편도 그녀가 불행하게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녀의 힘든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은옥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딸기 하우스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였었죠. 주황빛 노을이 하우스 비닐을 물들이고 멀리 산능선 위로 마지막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아저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은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은옥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었죠. 나도 그래. 은옥 씨랑 같이 있으면 젊어진 것 같고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죠. 처음 은옥 씨 남편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평생 친구 같았던 동생이었는데 혼자 남겨진 은옥 씨 보면서는 더 그랬지.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꼭 저 사람 농사 성공하게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은옥 씨한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게 죄 짓는 건가 싶기도 하고 친구, 얼굴 볼 면목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은옥 씨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나서는 욕심이 생겼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은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을빛 아래 김씨 아저씨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나 은옥 씨랑 함께 하고 싶소.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은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저씨. 은옥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은옥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죠.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품에서 은옥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붉은 딸기처럼 달콤하고 붉은 흙처럼 굳건한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은옥의 딸기 하우스에는 딸기만큼이나 붉고 따뜻한 사랑이 자라고 있었죠. 붉은 흙은 더 이상 남편의 부재와 막막한 빚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징이 아닌 김씨 아저씨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 희망과 사랑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삶의 무게가 김씨 아저씨와 함께 나누면서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갚아야 할 대출금은 남아 있었고요. 농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가득했지만 은옥은 더 이상 막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씨 아저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는 그녀의 농사 스승이자 마음의 동반자였고 삶의 지지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시선이나 세상의 편견은 더 이상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었고 함께 만들어갈 잔잔하지만 행복한 미래였죠. 때로는 하우스 옆 밭고랑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모종을 심고 비료를 뿌리며 땀 흘리고 때로는 김씨 아저씨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하고 충만했었죠. 김씨 아저씨는 약속대로 은옥의 농사를 적극적으로 도우셨어요. 그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은옥의 딸기 농사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수확량도 늘었었죠. 시장에 내다 파는 딸기의 품질도 좋아져 제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절망감은 아니었어요. 아저씨랑 같이 열심히 하면 언젠가 꼭 갚을 수 있을 거야. 은옥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늦은 오후, 하우스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김씨 아저씨가 은옥에게 물었어요. 은옥 씨, 그날 밤 내 집에서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오? 은옥은 그의 눈빛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날 밤 장난처럼 던졌던 남자 구실과 애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은옥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고 김씨 아저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아저씨. 기억하죠. 제가 아저씨 생생하다는 거 증명하면 애인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김씨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옥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럼 이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오? 내가 아직 쓸만한 남자인지 말이요. 은옥은 김씨 아저씨의 허리에 팔을 감고 그의 품에 살짝 기대었죠. 글쎄요. 일단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70 다 되신 분치고는 꽤 생생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은옥이 놀리듯 말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그녀의 말에 푸근하게 웃으며 은옥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 애인이 되어줄 거요? 우리 은옥 씨. 은옥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저씨. 되어드릴게요. 아저씨의 가장 생생한 애인이요. 붉은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붉은 흙 위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쓸쓸하거나 막막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붉은 딸기처럼 달콤하고 단단한 사랑을 가꿔 나가고 있었죠. 딸기 하우스 저 너머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